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20일째입니다. 여전히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게 국회 인사청문회 문턱은 꽤 높아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와 강경화 외교안보부 장관 후보를 둘러싼 의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을 이현수, 강병규 기자가 현장 검증했습니다. 현재 휴업 중인 이 수제파이 전문점은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아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게에는 매니저 1명과 아르바이트생 3명이 근무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은 평일엔 3시간에서 5시간, 주말엔 1명이 5시간 일했습니다. 4주 동안 평균 주당 노동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3개월 연속 고용할 땐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서 후보자는 한 언론사의 질의에 가입 의무자는 다 가입시켰다면서도 가입이 안 된 사람도 있다고 답해 노동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 거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논란에 휘말린 사람은 또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구의 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큰딸을 근처에 있는 이화여고에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을 했다고 고백한 바로 그 아파트인데요. 그런데 강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65년에 첫 입주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강 후보자는 친척집이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위장 전입할 당시 이 아파트는 이화여고 부장을 지냈던 신모 씨의 이름으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그 뒤 2008년부턴 전세권자가 학교 법인 이화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는 외에는 학부모들, 직장 관계 그런 걸 해소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강 후보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친척이십니까, 심씨랑? 네. 이혼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심씨랑 친척이십니까?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죠. 자녀 위장 전입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거짓말 논란, 바로 이 얘기에서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1일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전학을 온 과정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0년 2학기에 이화여고에 전학했는데 이후 1년간 친척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후보자의 외교 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자, 이현수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인선 사실을, 지명 사실을 발표하고 뒤이어서 조현옥 인사수석이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위장 전입 사실을 확인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공개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 말조차도 지금 거짓 해명의 의혹에 휩싸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당시 그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야기 들었지만 친척집에 잠깐 주소를 옮겨놓고 이제 외국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딸의 진학을 위해서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척집이 사실상 그 진학하려는 학교에 교장의 전셋집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이 교장 자체는 그 당시의 교장은 아니었는데 그 전직 교장의 전셋집, 그리고 이어서 또 학교 법인이 소유를 하고 있던 이 집에 잠시 주소를 옮겨놓고 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상 뭐 당연히 위장 전입 자체도 사실 불법이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친척집에 학교 진학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한 건데 그마저도 거짓말이고 오히려 학교 측과 뭔가 배려가 있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올 법하게 학교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는 이런 집에 주소를 옮겨놨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 현재까지 해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거는 청와대가 자신 있게 친척집이라고 저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친척집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봐서는. 네, 이화여고에
전 교장 이름으로 돼 있는 전셋집이라는 건데 네. 이걸 후보자가 속인 겁니까? 청와대가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자, 우선 이 검증 문제도 사실 그 과정이 상당히 부실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청와대에서 이 강 후보자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전화로 검증을 했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근데 막상 이제 사실을 보니까 뭐 강경화 이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일단 친척집이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1년간 거주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좀 다르니까 많이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일단은 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 체크가 좀 부실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그런 인사검증이 사실 부실했다는 그런 지탄을 받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강경화 후보자가 친척집이 아니라 전 이화학교 교장이었다는 그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도덕성에 좀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청와대가 지금 후보자 당사자가 외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 통화로만 물어봤다는 얘기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 살았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문서들 그리고 뭐 주변인들을 탐문해서 좀 알아보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걸쳐서 제가 알기로 한 여러 가지 한 100가지가 되는 그런 질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번엔 그냥 해외에 있다라는 그 말 자체로 그 해외에 있다는 이유 자체로 전화로만 이루어진 거는 좀 상당히 안타까운 여러 가지 문서 작업이 있는데 대신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서 다시 확인하는 걸 전화로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최석호 기자, 좀 의문이 드는 건 이화여고 전 교장 명의로 된 전셋집이라는 거죠. 딸이 전학을 갔던. 근데 이화여고의 사택처럼 이용된 전셋집인데 이거를 개인한테 위장 전입을 했다? 이게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이겁니다. 어떻게 어떤 개인 사람도 아니고 이화여고의 전 교장이 전세권자로 돼 있는 집에 과연 딸을 보낼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냐? 야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화여고 73년 졸업생입니다. 이화여고는 사립고등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가 다녔을 때 그 학교의 은사님이었던 분들이 그 학교에 아직도 그 당시에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화여고 강 후보자와 학교 사이에 무언가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야권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동문을 위해서, 그렇죠. 동문 가족을 위해서 이화여고에서 저런 편의를, 위법적이지만 편의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야권의 주장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광화문으로 출근하는 강경화 후보자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 전입 그리고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앞서서 강경화 후보자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가 했던 말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예. 모교라면 그나마 낫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학을 시킨 거다, 딸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우선 좀 정확한 그 흐름을 말씀드리면 남편인 이일병 명예교수는요. 큰딸이 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경쟁이 치열한 한국 고등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부담을 느꼈다. 그래서 엄마로서는 본인이 정을 붙였던 모교라면 딸에게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게 뭐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저게 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근데 좀 달리 생각해보면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딸의 모교가 아니라 딸이 있었던 학교가 아니라 엄마가 있었던 학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전혀 그 학교와 그 학교의 환경에 적응이 되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상태인데 뭐가 더 나을까? 이게 과연 나은 방안일까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강 후보자가 아는 뭐 선생님들 혹은 아는 그런 학교 재단의 그런 법인의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혹여 이런 낫다고 좀 판단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야권에서는 저 말, 그냥 모교라면 그나마 낫다라는 그렇죠. 말이 예. 엄마인 강경화 후보자의 영향력이 조금 더 행사를 해서 딸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역시 의혹이군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이현수 기자가 오늘 오전에 저 문제의 아파트 직접 네, 그랬죠. 취재했잖아요. 네. 어떤 곳입니까? 네, 제가 아파트 이제 주소를 찍고 그 현장에 갔는데
여기 아파트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도심 한가운데 정말 그냥 건물로 있는데 이제 이름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65년에 첫 입주를 했다고 하고요. 이 아파트 관계자에게 들어보니까 정말 연탄을 뗄 때부터 있었고 이제 시설들도 겉에서 봤을 때 뭐 크게 막 낡아 보이진 않았는데 오래된 흔적들이 곳곳에서 좀 보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아파트의 도대체 정체가 뭘까? 그 위장 전입할 당시에는 그 전직 교장의 그 해당 이화여고의 전직 교장의 전세권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 이화 학교 법인인 이화 학원의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는데요. 이 정체가 뭔지 제가 직접 이화 학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원어민들을 초청해 오려면 예전에는 다 숙소를 제공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 강사 숙소로 저희가 전세를 얻어놨던 거예요. 그 강경화 후보자가 당시에 그쪽으로 주소를 옮겼을 때는 혹시 그 원어민 선생님 자격이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거는 자격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야 제가 잘 어떻게 모르죠. 어떻게 옮긴 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지금 이화학교 법인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집 자체가 예전에 이제 이화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외고에 원어민 선생님들을 이제 초청해서 올 때 그 원어민 선생님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러면 강경화 후보자도 당시 그런 자격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봤는데 당시의 상황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불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신모 교수, 지금 현재는 교수고 예전에 그 이화여고의 교장이었던 그 신모 씨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제 우선 나이가 좀 있으셔서 기억을 잘 못했는데 확실한 건 당시에 강 후보자가 그 주소로 전입을 해왔다는 사실 자체에서는 몰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아파트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그 법인이 설명했던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거나 필요가 있을 때 학교 측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대로 저희가 앞서서 지적했던 대로 결국은 저 강 후보자 가족들이 위장 전입했던 저곳은 이화여고의 사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화여고 학교 법인의 사택처럼 이용된 것인데, 근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좀 본인이 해명을 내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청와대도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이 없고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에 가서 밝히겠다 그러고 이렇게 침묵을 지켜도 될 문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인사 발표 때 조현옥 인사수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은 인정을 한다. 하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발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런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조현옥 수석 같은 경우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당뿐만 아니라 어떤 국민적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청와대도 신중 모드에 돌입했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는데 하지만 미룬다고 해서 뭐 다 해결되진 않는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권에서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더 강경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하루속히 뭐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청와대에서 빠른 그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니까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위장전입, 이중국적, 세금 탈루에 이어서 고위공직자로서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 의혹까지 덧붙여진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미 발표한 일부 후보자 중에서 명백히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는 안정적 국정 운영과 진정한 협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명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야권에서 지명 철회까지 주장하고 나섰는데, 자, 이현수 기자, 네. 강경화 후보 한번 문제 더 짚고 넘어갈게요. 위장 전입의 거짓말 의혹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늦게 냈다. 이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이것도 두 딸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인사수석이 발표를 할 때 사실상 그 위장 전입, 자녀들의 이중 국적 문제 먼저 공개를 해서 사실상 뭐 파격 인사기도 하지만 이렇게 먼저 흠결을 공개하는 것도 참 신선하다라는 반응을 얻었었는데
공개할 거면 다 공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뒤늦게 의혹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제 두 딸의 명의로 2014년도에 거제에 있는 2층짜리 주택 건물을 하나 매입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그 딸의 돈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돈을 대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한 거였다면요. 지금 나오는 화면 속의 이 건물입니다. 거제 이제 바다가 보이는 데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2층짜리 컨테이너로 된 건물인데 이 건물을 사면서 사실상 증여세를 보통은 한 3개월 이내에 내야 합니다. 뭐 두 자녀니까 각각 한 230여만 원 정도 돼서 460여만 원을 내야 하는데 우선 2014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내지 않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후보자로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이제 부랴부랴 납부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정치부에서 저 현장을 직접 취재했잖아요. 네. 어떤 곳입니까? 저 별장이라는, 거제 별장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컨테이너 두 동으로 2층으로 쌓아 올린 집입니다. 앞에는 거제 바닷가가 펼쳐져 있고요. 주변은 굉장히 한적한 모습입니다. 시세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아까 이현수 기자가 말했듯이 문제는 증여세 46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을 460만 원이라는 돈을 탈세를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해당 마을 이장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주 오십니다. 여기 전입신고 해가지고, 요 개실장에 한쪽 오래 계세요. 아예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거예요? 예, 교수님이? 작년에 2016년도에 전입신고 때가 있습니다. 따님은 전 못 봤어요. 처음에 오실 적에 요트 까고 내려가고, 요 계류장이 없다 보니까, 네. 다시 원래 있던데 다시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가 저기 거제에 별장을 뭐 컨테이너로 짓고 이런 유천이 들었던 아니면 뭐 요트를 소유했던 뭐 고가의 오토바이를 했던 그거는 가족 문제니까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거에 따른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부분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를 한 다음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명이 되고 나서 이틀 만에 그렇죠. 예. 그 증여세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지명이 됐고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야권의 네. 뭐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5대 비리자들은 공직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약속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이 바뀐 틀린 게 아니냐 그런 기준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시절에 일단 인사청문회나 인사를 두고서 많은 좀 갈등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단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라 혹은 청와대 뭐 직접 그런 준하는 액션을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도 참 많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초기 이제 취임하고 며칠 동안 상당히 춤추고한 마이크 앞에 자주 섰습니다. 이런 지금 인사검증이 하나둘씩 이뤄지면서 약간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마이크 앞에 좀 서서 뭐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양해를 구하거나 어떤 설득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강병규 기자의 저 말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오후 조금 전 2시부터 열렸던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언급을 했습니다. 또 양해도 구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